새로운 연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논문이죠. 논문은 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배경부터 원리 및 실험 결과까지 제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 논문을 읽는 것은 연구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 논문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발간된 국내의 모든 논문을 볼 수 있으면서 가장 대중화된 논문 검색 수단은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웹사이트 내에서 모든 언어로 설정하면 해외 논문을 포함해서 모두 읽을 수 있고, 한국어 웹을 설정하면 국내 논문 위주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논문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란 연구 주제와 논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요소로서 많은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들을 검색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인덱스에 포함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여러 연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단어보다는 특정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좋습니다. 이때 큰 따옴표를 이용하면 검색한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결과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2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더하기와 빼기를 사용하면 좀 더 구체적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 리튬 리사이클링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논문 제목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 분야의 논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모든 논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되는 오픈 액세스 논문이 있고, 구매 또는 출판사 구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검색 시 오른쪽에 PDF 또는 HTML 표시를 보는 것입니다. 위 두 표시가 된 논문은 무료로 공개된 논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액세스 논문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검색 키워드에 PDF만 추가해주면 PDF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논문만 나오게 설정할 수 있죠. 그 뒤엔 연도별로 또는 관련도별로 설정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논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단, 최근에 나온 논문은 인용 횟수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학술 자료도 검색하여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논문을 읽다 보면 특정 출판사 또는 저널의 논문을 전문적으로 읽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고의 논문 출판사인 네이처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네이처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논문을 검색하시면 키워드에 맞는 논문들의 검색 결과로 제시되고, 그중 오픈 액세스 논문은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출판사인 와일리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오픈 액세스 논문만 검색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분야별 그리고 저널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논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논문은 크게 연구 논문과 리뷰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은 한 주제에 대해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을 원리에 기초하여 정리한 논문이고, 리뷰 논문은 많은 연구 논문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의 경우 여러 연구들을 모아 정리한 논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들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연구 분야를 접한다면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리뷰 논문을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리뷰 논문을 찾고 싶은 경우 검색할 때 키워드와 함께 리뷰만 추가해도 리뷰 논문이 우선적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용 횟수도 눈여겨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논문을 읽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논문을 읽기 전 전체적인 논문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논문은 크게 7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제시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지는 논문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논문의 초록을 읽고 원하는 내용에 대한 논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리튬 재활용에 대한 논문 한 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이 제시되어 있고, 본 논문은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초록은 논문 전반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부분이고, 본 논문의 시작인 서론 부분에서는 해당 연구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연구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론 다음에는 실험 결과가 제시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해당 연구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저널에 따라 소제목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 및 인용 논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함께 제시되는 피규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논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에는 결론 및 토의 파트에서 연구 내용 요약 및 연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 뒤 실험 방법 파트에서는 사용한 시약 및 장비, 실험 방법 및 측정 조건을 상세하게 기술해줍니다. 만약 유사한 성질을 확인하거나 같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측정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이 제시됩니다. 논문에서는 모든 내용을 실험 결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이때 참고한 논문을 마지막에 참고 문헌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을 땐 인용된 논문을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인 SI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험 중에 측정한 결과이지만 논문 길이당 본 논문에 제시하지 못한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따라 이 부분에서 실험 방법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으면서 SI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찾아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읽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논문을 읽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배경이 알고 싶다면 서론 중심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참고 문헌을 찾아봐야겠죠. 연구에 사용된 과학 원리가 알고 싶다면 실험 결과와 사용된 피규어를 이해해가며 읽어야 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 방법 및 측정 조건이 알고 싶다면 실험 방법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서론부터 읽어볼까요? 예시로 가져온 논문은 2023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리튬 이온 전지에서 양극물질의 재활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중 일부를 분석해보죠. 서론답게 연구 배경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폐리튬 전지의 재활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양극물질 중 알루미늄 포일에서 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논문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제시된 수치나 내용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경우 글 오른쪽 위에 표시된 숫자가 참고 문헌의 숫자이므로 논문 맨 뒤에 있는 참고 문헌에서 해당 논문의 제목이 나와 있으니 추가로 찾아 읽으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부분은 실험 내용을 피규어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규어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에서는 PA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활물질을 알루미늄 포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논문에서는 반대르 발생과 공유결합의 힘이 세기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화학책을 찾아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피규어에서는 활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학현미경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직관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미터 단위의 큰 물질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5분 만에 완료되는 빠른 반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제시된 SI의 피규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생한 현상이 정말 실험 원리에 기초한 것임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위 논문에서는 FTIR이라는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네요. 만약 정말 제시한 실험 원리처럼 알루미늄과 PA라는 물질이 반응했다면 생성된 물질에서 PA라는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야겠죠. 이에 대한 설명이 본 논문의 피규어 3B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PA라는 물질의 특징적인 진동운동에 따른 픽이 관측되었으므로 생성물질에는 PA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실험 결과 내용을 읽으면 어떤 실험 원리가 사용되었는지, 실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법을 이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추후의 연구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험 조건이 궁금하다면 실험 방법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화학물질 농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양은 얼마나 넣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사용한 분석법에서 측정한 범위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추후에 유사한 실험을 할 때 어느 구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위와 같이 실험 방법 파트에서는 실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니 실제 실험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참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다 읽고 난 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를 인용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표기를 하고 참고문헌에 제시해야 합니다. 논문을 인용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논문 사이트에서 제시한 인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판사마다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자, 제목, 발간된 저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DOI에 대해 표기합니다. 이때 인용하는 자료가 발표 자료에 들어가는지 보고서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인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발표 자료에 참고한 논문의 피규어가 들어간다면 슬라이드 구성 시에 피규어와 함께 논문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저자를 비롯한 논문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참고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논문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참고한 논문을 숫자로 표기하며 보고서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부분을 만든 뒤 내용 순서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참고한 논문이 여러 개라면 숫자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과학 논문을 효과적으로 찾고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논문을 읽을 때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연구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